네, 금요일 펀드노트 농협은행 곽재혁 차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오늘 펀드노트 이제 또 매월 초 펀드 포트폴리오 추천을 해주시잖아요. 근데 그동안 조금 다른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또 추천 포트폴리오를 좀 늦었죠. 받게 되는 것 같네요. 이번에는 특별히 2015년 특집으로 준비해 주셨죠? 예. 일단 뭐 월 단위의 어떤 흐름보다는 2015년 전체를 보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. 일단 먼저 그 전에 우선 2014년도 금융경제를 살짝 한번 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네. 이제 뭐 아시다시피 연 중반까지는 이제 작년 보면은 거의 뭐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다음 의외로 이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컸단 말이에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도가 사실상 뭐 다 기억나시겠지만은 한 7, 8월까지만 해도 꽤 괜찮았습니다. 그죠? 예. 그래서 양호한 모습 쭉 보였었는데 후반기 들었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우려가 실제로 툭 나오는 그 순간 왜 과거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할 때 한다고 발표할 때처럼 좀 불안한 모습 네. 발표만 가지고도 보여줬고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다음 이제 뭐 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다시 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위험자산들은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꽤 엄청 낮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변동성이 조금씩 높아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뭐 지역별로는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경기 부양 프리미엄이 있던 뭐 이제 중국, 이제 뭐 인도, 일본, 유럽 증시가 좀 선전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정책 의존적인 그런 그 투자 심리가 강했고 맞아요. 네. 올해도 여전히 강할 걸로 보여집니다. 네. 그리고 뭐 신용 등급이 높은 우량 채권들 쪽으로 이제 좀 자금이 다시 좀 이렇게 백하는 몰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유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뭐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그런 자원 부국들은 뭐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었고 역시 이 부분들도 올해는 올 한 해 정도는 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네. 그럼 추천해 주신 포트폴리오 성과를 좀 살펴볼게요. 그때 보니까 중위험, 중수익을 추구하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성과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. 지난달에 확인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예. 올해도, 이번 달에도 사실상 네. 뭐 여전히 양호한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. 일단 제가 화면을 한번 좀 그래프를 준비해왔는데 네. 발표 시점부터 현재까지 추천 포트폴리오 1호의 그 성과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줍니다. 여기 보시면 회색 선으로 표시된 안정추구형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최근 6개월간 이제 4.55% 정도 수익을 냈고 최근 한 10 며칠 동안 이게 12월 30일 기준이니까 최근 한 10일 동안에는 이제 그 중소형주하고 해외 펀드 쪽에 좀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제가 이제 그저께 자로 봤을 때는 한 5% 초반 정도 좀 수익을 좀 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연한산시 이제 연말 기준으로는 9.1% 그리고 이제 뭐 한 그저께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10%가 좀 넘죠. 그런 수준으로 이제 뭐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순항하고 있는 모습들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안정성 면에서도 이제 뭐 그림과 같이 보시면 이제 최근 하락장 이 몇 번, 한 두 번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상당히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해주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수익을 쌓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. 이제 반면 뭐 여전히 좀 적극 투자형 같은 경우는 동 기간 중에 좀 1.43%로 좀 저조했죠. 이제 연한산시에 보면은 2.86%인데 뭐 당연히 목표치였던 연 10% 이상에는 좀 미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좀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벤치마크였던 그 코스피 67%하고 예금 33% 포트폴리오. 네. 여기서는 지금 그 빨간색 선을 의미하는데 그 포트폴리오는 지금 마이너스 2.5% 성과 났단 말이에요. 네네. 벤치마크는 마이너스네요. 예. 네. 그거에 비하면 이제 한 4%가량 오히려 좀 초과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, 뭐, 그 이유는 이제 일부 편입했던 해외 펀드하고 좀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를 했던 것이 이제 적중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. 네. 그럼 이제 2015년도에 금융시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전망을 또 해주실지 그리고 또 어떤 리스크를 주의해야 될지 좀 짚어주세요. 네. 일단 뭐 2015년도에도 글로벌 유동성은 여전히 좀 풍부한 상태를 유지할 걸로 판단됩니다. 사실상 지금 전체적인 그 유동성 팽창 규모는 미국하고 영국이 일단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유럽하고 일본 쪽에서 계속 지금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풀 걸로 예상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더 플러스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전망들이 지배적이고요. 다만 뭐 리스크 요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그 파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게 처음 실행됐을 때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느끼는 그 반응들은 분명히 약간은 좀 그 공포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반영할 것 같고요. 그리고
이제 제일 큰 지정학적 리스크 같아요. 지금 러시아 이슈. 네, 워낙에 지금 이 부분들이 그 유럽하고 러시아 간에 지금 좀 팽팽한 대립들이 좀 지속될 걸로 판단이 되고,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. 중동, IS 관련된 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지금 좀 겹치면서 시장 변동성은 일단 지난 2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즉,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이제 뭐 여전히 외환 건전성하고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좀 정책 대응 능력, 이런 것들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.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투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뭐 유일하게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그 미국 증시,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수출 수혜가 기대되면서 동시에 위험자산 그 변동성 확대라든지 불안감 증대에 대해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내가 긴축 정책을 취하거나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시키고 돈을 풀 수 있는 맞불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나라들. 아무래도 외환 건전성도 좀 탄탄하고 재정 수지도 양호해야 되겠죠. 이제 그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일본, 중국, 대만, 인도, 그리고 이제 뭐 한국도 거기 포함될 수 있겠어요. 이런 국가들의 증시에 당연히 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가 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, 만약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로 뭐 오늘 증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뭐 1900을 깨고 또 이렇게 좀 단기 저점에 근접한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제 사실상 매수로 접근해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올 한 해를 변동성 장세로 글로벌적으로 전망하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역시 차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그런데 정책적인 대응이 가능한 국가에 우리나라 말씀해 주셨는데,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시각에서 봤을 때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지만 이익 성장성이 없어서 외국인이 부정적으로 본다,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? 물론 사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 최고 큰 핸디캡 같아요. 사실상 어디를 봐도 이익 성장 동력이 지금 눈에 띄지 않는 게 지금 코리아 지금 저 증시긴 한데, 하지만은 그래도 워낙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좀 탄탄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많이 올라갔던 국가들이 조정받는 그 조정폭에 비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그 조정폭은 그래도 그에 비하면 훨씬 좀 적은 편이거든요.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순자산 가치로 평가되는 그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하방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고, 그리고 일단은 또 뭐 올 상반기 정책 기대, 그 배당 수혜라든지 이런 또 정책 기대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하방은 좀 믿고 저점 매수 형태로의 투자는 좀 유효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과거 뭐 좀 박스권 이상의 상승은 어렵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 매수한 다음에 평균치까지 올라왔을 때 이렇게 팔고 나가는 그런 변동성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뭐 충분히 지금 국내 증시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양호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뭐 국내 대형주 관련한 펀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도 좀 매수를 해보시고, 맞습니다. 더 내려갈 때도 또 매수를 해보시면은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차장님께서 올해 추천하시는 펀드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? 네. 일단 우선 뭐 그 연평균 10%를 일단 확실하게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적극 투자형 포트폴리오 먼저 말씀드리면은요. 제가 일단 또 화면에 이번에 그 적극 투자형 포트폴리오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. 현재 과거 연수익률은 뭐 한 연 12%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이스트 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펀드를 뭐 전월하고 같이 한 15% 정도 유지했고요. 그리고 또 뭐 해외 펀드로도 기존의 선진국 주식형 펀드 중에 기존의 하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, 이제 다 테마 펀드들이죠.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를 이제 15%씩 각각 편입을 했습니다.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헬스케어, 소비재는 전부 다 고령화와 신흥국 인구 증가, 소득 수준 증대. 이 모든 인구 구조학적 흐름의 수혜 테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메가 트렌드. 맞습니다. 메가 트렌드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펀드들은 이제 장기 투자로 접근하라. 장기 투자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리밸런싱 해주면서 저점 매수, 고점 매도를 부분적으로 계속 실행하시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. 일단 그런 취지에서 올 한 해도 여전히 이 펀드들은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또 이제 NHC의 친디아 플러스 펀드도 이제 15%로 전월 수준 유지했어요. 뭐 당연히 그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아시아 신흥국 국가, 그러면은 중국, 인도죠. 뭐 특히 또 중국은 최근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 유동성 확대 등 좀 정책 기대도 꽤 높은 편인데요. 대부분 이제 중국 얘기를 말씀드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과열하냐?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시기도 하세요. 물론 상해 본토 증시는 지금 보면은 과열 부분, 그리고 또 신탁 상품이라는 그 고위험 상품들의 어떤 만기 부담 때문에
금융시장이 뭐 한 5, 6월쯤에 좀 불안해질 수 있다.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. 뭐 장기적으로 당연히 이제 경제 체질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까 자본시장 활성화도 지금 자꾸 좀 이렇게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 펀드의 투자처는 그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에 상장된 H주라는 그 이제 저 대형 금융주들 위주로 형성된 H주 중심으로 일단 투자되는 펀드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토는 거의 저점 대비해서 지난해 저점 대비해서 65% 정도 올랐는데 아직까지 H주는 한 20%가 채 오르지 않았거든요. 네. 예,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 두 개의 그 주식 시장 간의 가격 괴리가 이렇게 수렴할 때 좀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. 그리고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국의 그 IT 산업 수출의 거의 60% 이상을 사실 미국이 의존하고 있거든요. 당연히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뭐 실적 개선은 여전히 우리가 또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그 KB밸류 포커스 30증권 펀드를 40% 정도 편입했는데 이는 보면은 이 펀드는 국내 중소형 주식의 전체 투자 자금의 한 25% 정도를 편입하는 펀드입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중단기 채권 시장의 30% 편입, 이제 요 펀드를 사게 되면은 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중소형 주식의 또 한 10% 정도 편입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펀드도 이번에 또 40% 정도 비중을 집어넣었습니다. 네. 적극 투자형으로 알아봤고요. 그러면 또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성적이 좋았었던 안정추구형도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일단 뭐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도 지금 제가 또 화면에 그 준비해온 그 표를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. 네. 보시게 되면 안정추구형에서는 뭐 우선 주식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트스프링 코레 리더스 펀드하고 그다음 이제 기존의 한국밸류 10년 투자 배당증권 펀드를 5%씩 편입했습니다. 일단 뭐 배당주 수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했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그 배당주 펀드들 중에 사실상 이 펀드의 그 성과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5% 편입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.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도 이제 10%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채권 혼합형 펀드로는 제일 아래 그 KB 밸류 포커스 30% 그 증권 펀드를 60% 편입했고요. 이제 한일롱숏 펀드를 또 20% 정도 편입을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달과 달라진 부분들은 공모주 펀드를 좀 뺐어요. 왜냐하면 이제 그 제일모직을 끝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그 굵직한 그 이슈가 될 만한 공모주 시장 이제 시장의 그 대어들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 사실상 공모주 펀드라는 게, 공모주 시장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가을이나 돼야 보통 좀 하반기 돼서 찬바람이 불 때 보통 대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단 상반기 중에는 뭐 공모주 펀드는 조금,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 좀 그 배제하고 가는 형태로 이제 새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습니다. 네, 차장님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시라고 하더라고요. 네, 회사에서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서 업무가 또 많아지셔서 너무 바빠지실 은퇴 쪽에 너무 바빠지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으로도 시청자 여러분께 좀 조언해 주실 내용들 마지막 인사와 함께 남겨주세요. 예. 참 저도 진짜 이렇게 또 막상 마지막 방송을 하려니까 참 많이 아쉽네요. 우선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좀 조언해드릴 만한 내용들 말씀드리면은 일단 2015년에도 분명히 투자 환경은 녹록치 않을 겁니다. 하지만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. 우리가 녹록치 않았던 적은 항상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매년 있었던 중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에 그 맥을 짚을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는 결국은 메가 트렌드를 이길 수 있는 그 환경은 아무것도 없거든요. 결국은 메가 트렌드가 장기적으로 항상 승리해왔고 그 트렌드를 우리가 잡았을 때 제가 지금 한번 잡아보면은 한국은 배당하고 지배구조 이슈, 그 다음 이제 신흥국 소비 수혜, 글로벌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계속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트렌드가 될 수 있겠죠. 네. 즉 다시 말해서 이와 관련된 펀드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하게 리밸런싱해 나가시는 그런 그 펀드 투자 원칙을 세우시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. 국내 증시 아까 잠깐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그 박스권 하단을 우리가 한 1800포인트만 중후반 정도 봤을 때는 지금 여전히 국내 대형주 펀드 또는 국내 대형 주식에 직접 투자하실 때도 박스권 하단인 1500포인트 그 하회시 얘는 보통 매수했다가 평균인 2000포인트 선 정도에서 매도하는 변동성 단기 매매가 일단 여전히 뭐 올해도 좀 유효할 걸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장단기 투자를 같이 내가 지금 동시에 고민하신다면은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끝으로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저도 이제 뭐 해온 이 방송을 좀 회사 사정으로 이제 중도에 하차하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서운한 것 같아요.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또 본콘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또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방송은 끝나지만은 이제 끝으로 또 뭐 펀드에 대해서 좀 평소에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더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뭐 저희가 방송 담당자분들께 또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또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어요, 차장님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펀드노트였습니다.